4-2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4-1에서 제목이 일단 순차 분기 반복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차,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한다.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if문을 적을 수 있어요. 물론 while문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의 반복 실행 흐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지금 while문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뒀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놨고, 그래서 if문이랑 while문 둘 다 문장의 일종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if문 들여쓰기한 내용물 문장들을 어떨 때는 실행하고 어떨 때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은 각각의 if문, while문 각각의 첫 줄에 적당한 자리에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life가 0보다 큰 동안, 예를 들면 row가 위주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등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분기 또는 반복을 위한 문장의 첫 줄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는 수식을 그 문장들에 대한 조건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차는 무조건 한 번이라 치면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반복은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1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코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얘기였다라고 살펴보고, 적당히 지도했다가 노트를 해두고 오늘로 지금 넘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4-1 끝나기 직전에 데이터랑 관련된 살짝 연결점을 마련을 해오긴 했는데, 그거를 오늘 다시 들여다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는 일단 데이터 쪽과 관련한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 몇 가지 이전에 써본 적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써볼 수도 있을 법한 형식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형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정하는 값, 우리가 정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 제3의 방법, 그래서 지금 코드 적고 있는 나도 모르고 아마도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도 모르는, 아무튼 둘 다 모르는 일종의 임의의 값을, 임의의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주사위 굴리는 방법, 랜덤 숫자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4-2에서는 새로 나오는 단어, 처음으로 영어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liter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짝 구경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대신에 지금 과제 넘버1 해가지고 출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 LMS 들어가 보시면 이제 MK2라 그래가지고 압축 파일을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버전이랑 문장 내용 자체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목표가 3가지 있는데 마지막 목표를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조금 더 붙여놨어요. 한국말 설명을 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다운로드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오늘 수업 끝날 쯤에 과제 소개를 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가 int, int, str 이 두 친구를 형식 이름이랍시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은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해서 마치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고, 그때 그 용도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또는 str 형식 값을 얻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는 이 2가지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2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실습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실습을
살짝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이들 켜주시고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이거 한번 쳐보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문장들을 나열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절약을 위해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아이들 켜서 인터랙티브를 쓸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맨날 적어야 된다라면 3 적거나 3 더하기 5 같은 거 적다가 종강을 맞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 친구 엔터 치면 당연히 8이 나오겠죠.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요렇게 4번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 한번 실행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글자만 빼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 지금 이 3 곱하기 5 또 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적었던 문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꾸고 다시 한번 엔터키 치고 싶다 같은 욕망이 생겼을 때는 우리의 인터랙티브가 우리의 아이들이 단축키를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Alt P를 누르시면 내가 직전에 엔터키 쳐서 실행해 봤었던 그 문장을 일종의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 쓰는 친구들은 아마 이 단축키가 어딨냐면 이 쉘이라는 메뉴 보시면 Previous History라는 친구랑 그 아래에 있는 친구 이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엔터키를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랙티브 켜고 나서 문장을 총 2번 적어서 실행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lt P를 한 번 누르면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거, 한 번 더 누르면 그 이전 거. 그래서 Alt P를 계속 누르면 뺑뺑뺑 돌면서 예전에 적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lt P를 열심히 누르다가 방금 거 지나가 버렸네. 그거 필요한데 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Alt P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Alt N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로 갔다 하면 Alt N 누르면 한 단계 일종의 실행 취소 같은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가능해요. P는 그래서 previous의 약자일 것 같고 그거의 반대말인 N이니까 next의 약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러오고 자, /5 하면 이거 뭐 나왔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친구는 엔터 치면 0.6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를 2개를 적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엔터를 치면 쳐볼게요.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나누기를 2번 적었어요. 3 나누기 5 했더니 지금 0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0은 지금 3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다 보면 돼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나눗셈에서 몫 구한 다음에 남은 걸 나머지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의 몫을 지금 얘기를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이미 대부분 친구들 구경해 본 적 있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나머지를 얻고 싶다.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얻고 싶다라면 Shift 5 하면 적을 수 있는 퍼센트 기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몫이 0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원래 남아있었던 3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등등등입니다. 이제 이 정도 지금 적어놨다고 쳤을 때 그 Alt P라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전 거 불러와 가지고 3 더하기 5 불러와서 뒤에다가 0만 다시 적고 엔터를 치는 느낌으로 조금씩 개조를 해가면서 이 친구들 실행했을 때 저 덧셈식 등등을 계산했을 때 무슨 값이 튀어나오나를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슬슬 여기도 더워지고 있군요. 지금 분명 1주차 정도 때는 시원하다 기분 좋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나 많이 덥다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냉방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개시하는 수업은 분명히 먼지 구덩이 뒤집어 쓰고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더우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점령하면 자 3 더하기 5.0을 했다면 이때는 계산 결과 값은 일단 8이기는 하죠. 3이랑 5.0 결국 5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의 인터랙티브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덧셈의 결과로서 우리한테 8.0이라고 소수점을 달아갖고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 더하기 5, 지금 우항이 소수점이 달려있을 때 또는 좌항이 소수점이 달려있을 때 양쪽 공이 8.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더하기 대신에 곱셈을 했을 때도 엔터 치면 1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까 전에도 3 나누기 5 할 때도 0.6 나왔으니까 지금도 0.6 동일하게 나오는 걸 구경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 3 나누기 5.0, 자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면 얼마입니까? 0.6이 나올까요? 아니면 0이 나올까요? 엔터키 쳐보시면 조금 요상하게도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거면 0.6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을 5라고 그냥 간주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나누기 5 해가지고 몫은 0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가 소수점이 달려 있었으니까 0.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요거는 뭐가 나오게 될까요? 그죠? 3.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몫이 0.0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우리한테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은 아니긴 하지만 요거까지 해보고 살짝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건 우리가 써본 적이 있어요. 인트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친구 5글자를 적으시면 얘도 인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라색으로 색칠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서 나오는 걸 구경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구만이라고 느껴보신다면 성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실습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중간중간 반전이 숨어있는, 그래서 엔터 칠 때마다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좋아하는데, 그런 실습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플롯 5 하고 엔터 치면 이때는 또 3 나누기 5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0이라고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얘는 지금 3 나누기 5.0을 했을 때랑 동등하게 지금 나눗셈을 해서 몫이 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되는 아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 나누기 5를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나눗셈을 해서 최종적으로 몫은 소수점 안 달린 0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해 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인트, 그러니까 요 나누기 왼쪽에 붙어 있었던 첫 번째 줄, 얘 같은 경우는 수식 3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3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었습니다. 우항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따라서 이 나눗셈은 결론적으로 인트 값을 왼손에 들고 인트 값을 오른손에 들고 나눗셈을 수행해서 몫을 우리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나누기 연산자는 그런 인트 나누기 인트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 형식으로서 우리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손에는 인트 형식 값을 들게 됐어요. 오른손에는 플롯 형식 값을 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플롯 형식 나눗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값의 형식도 플롯 형식 0.0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식 3을 적어 놓긴 했지만 나눗셈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인트 나누기 플롯 이렇게 튀어나왔네. 그러면 이 인트 형식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왼손에 다시 쥐고 플롯 형식 나눗셈을 해야겠구나 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결정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에랑 비슷해요. 아무튼 지금 나눗셈을 하기 전에 좌항수식 계산해서 인트값 3을 얻게 되는 거고, 우항수식은 지금 함수 출식 같이 적어놓은 그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5.0을 쥐게 되는 겁니다. 플롯 형식값. 그렇다 보니까 위랑 동등하게 플롯 나눗셈을 수행하게 돼요. 마지막 거는 첫 번째 줄이랑 동등하게 인트 나눗셈을 수행해서 몫을 인트 형식 값으로서 뱉어내게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여긴 재수강반이니까 여러분 일단 C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죠. 일반적으로 인트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기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아니 잠깐만, 그거 1학년 때 배우는 거 맞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2학기 때 듣는다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살짝, 자 일단 첫 번째로 보통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자, 그걸 뭐 별 어려움 없이 해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C에서 인트 형식 값의 크기가 몇 바이트입니까? 사이즈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4가 나오죠. 32비트. 그래서 뭐 부호가 있다면 21억, 플러스 21억에서 마이너스 21억 사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32비트죠. 그 다음에 더블 형식 같은 경우는 64비트죠. 그 중에 1비트를 부호로 쓰고 11비트를 엑스포넨트로 쓰고 나머지 52비트를 밑으로 씁니다. 따라서 일단 더블 형식은 52비트만큼의 정밀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인트는 32비트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트 형식 값을 무조건 한치의 틀림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더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인트 형식 값을 더블 형식으로 바꾸는 걸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여기는 플롯이라고 적혀 있고 C에서의 플롯 형식은 더블 형식이랑 서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싱글이라고 불러야 될 만한 친구잖아요. 4바이트짜리.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기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플롯 형식을 C의 더블 형식과 동치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C에서도 그냥 여러분 5.0 적어 놓으면 더블 형식 수식으로 간주하잖아요. 거기랑 비슷하게 보통 그냥 4바이트랑 8바이트 둘 중에 8바이트를 보통은 다들 쓰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더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5글자 플롯이라고 불러도 C의 더블 형식을 쓴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인트랑 C의 더블 형식이랑 싸우면 인트 형식이 지고 그거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얻도록 지금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자, 파이썬에서의 인트 형식은 몇 바이트일까요? 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웠습니까 혹시? 우리 재수강하는 친구들. 파이썬 2까지는 파이썬의 인트 형식이 C의 인트 형식이랑 동등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C의 인트 형식, 아니,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 이제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숫자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숫자를 부를 수 있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뭐 2 곱하기 2 하면 4 나오죠. 그 다음에 2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2에 2승이 돼서 결국은 4가 나와요. 근데 3승하면 8이 나오고 등등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64승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256승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큰 숫자를 다룰 수 있습니다. 얘 지금 아마도 틀리지 않았겠죠, 컴퓨터니까. 요거 지금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마 257비트짜리 숫자를 지금 다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 가면 이제 인트 형식 값을 내 손에 들고 그걸 더블 형식으로 바꿀 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정밀도 측면에서.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C의 더블 형식 파이썬의 플롯 형식은 52비트만큼의 정밀도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걸 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인트 당연히 플롯으로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환경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는 여전히 이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세 덩어리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한번 여러분 아이들에서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왼쪽 거를 먼저 한번 적어보시고 두 줄 적고 얘는 지금 Alt P 해갖고 조금씩 고쳐가지고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4번 엔터 쳐가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lt P를 이제 4번을 치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 문장을 다시 불러오게 할 수 있을 거고 3 뒤에 3.0 붙이고 그 다음에 얘네 셋은 지금 동등하죠? 따라서 Alt P 4번 치고 엔터, 4번 치고 엔터, 4번 치고 엔터를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요 12개의 문장을
쉽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면서 엔터 치기 직전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왜 이렇게 나올까 같은 것들을 살짝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VAL은 3, 엔터.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네 글자 쳤더니 또 보라색이 되긴 했어요. 아무튼 VAL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클래스 인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 클래스라는 단어 튀어나오면 형식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수식 VAL을 계산한 결과값은 인트 형식 3이 튀어나왔을 것이고, 그거를 타입 괄호를 닫고 적당히 해갖고 엔터를 쳤더니 지금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반응을 해줬습니다. 일단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살짝 시도를 해보면 곱하기 3, 아니 5죠. 5 하면 인트 형식입니다. 5.0 하면 이때는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곱셈식의 계산 결과값은 15.0이 나왔을 것이고 걔의 형식은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했다고 유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면 Alt P 4번 눌러서 3.0을 집어넣고 동일한 문장을 다시금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셋 다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는 게 정상이죠. 3.0 나왔을 거고 15.0, 15.0 나왔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를 해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지금 3.0, 3 숫자가 아니라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아놓고 엔터를 치면 str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str 형식입니다. 얘는 지금 3.0을 5번 연거푸 적은 거죠. 3.0, 3.0, 3.0, 3.0, 3.0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을 5.0번 적었을 때 그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뜬금없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형식이랑 관련된 오류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can't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영어 화자가 cannot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진짜 화났다는 거거든요. 어처구니없는 거 가져와갖고 지금 화가 났다. 그래서 곱셈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글자들을 가지고 곱셈을 하는 거를 못하겠다고 지금 파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by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구경해보고 지금 곱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좌항자리 계산했더니 str 형식 나와갖고 뒤에 곱하기 연산자가 있으니까 지금 곱셈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우항 계산 결과값이 본인이 지금 예상했던 게 아니라 인트 형식이 아니라 플롯 형식 값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플롯 형식 값 가지고는 제가 곱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왜 우리한테 오류를 내는 걸까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너 지금 안녕하세요를 여기다 5.0번 적어봐 하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걸. 이걸 왜 막고 앉아 있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세 글자짜리를 뭐 여러분이 3번 연거푸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2번, 당연스럽게도 1번 연거푸 적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얘는 지금 한 번은 가능하지만 1.0번 하는 건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손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래요. 1.0은 해줄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3번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1, 2, 3을 1.3번 연이어서 적어줘 라고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 2, 3, 1까지 적으면 얘는 지금 1.3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1.33333번 적은 겁니다. 세 글자짜리였으니까. 그렇다고 1, 2, 3, 2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엔터를 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글자 단위로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적어야 1.3번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미네이트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럴 때 그냥
손절을 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3.12.2 쓰고 있잖아요. 3.13이 이제 10월 달에 새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버전 만들 때 한 명이 딱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 가지 의견들 모아보고 투표를 해서 이제 똑똑한 분들이 투표를 해서 다음 버전에 이걸 넣읍시다. 다음 버전부터 이거 뺍시다. 와 같은 것들을 투표를 해서 다음 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또렷한 의견이 있지 않다면 손절을 치도록 돼 있고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은 봐주고 1.3은 봐주지 말자. 이러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형식 측면에서 플롯 형식 값이 우항으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손절을 치자라고 결정을 내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고 당연히 이도 꺼지라고 할 거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3.0을 5.0으로 적는 부분만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너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하다가 뭐 특히 마지막 문장 엔터 치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수업을 그럭저럭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빨간색 튀어나와서 당황했다거나 하더라도 뭐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 덧셈 뺄셈 그런 사칙연산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몇 번 적어본 적 있는 보통 이제 조건식으로서 적어본 적 있는 그런 연산자들을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3 넣는 5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3이 5랑 같다? 3이 5랑 같냐? 같은 느낌으로 적어놓은 셈이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엔터 치면 false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좌항이 인트 형식, 우항이 인트 형식이지만 계산 결과값은 지금 인트 형식이 아닌 게 튀어나왔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인트 더하기 인트, 인트 곱하기 인트 다 인트 나온다고 해서 양손에 인트 들었을 때 무조건 인트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은 5랑 다른 게 맞으니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죠. 3이 5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적어본 적 있는 이 황금색 true 네 글자도 유효하게 여러분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고 얘야말로 진짜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적어본 그 type이라는 친구를 써보면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형식 이름인 bool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true 네 글자 계산했을 때 나오는 true라는 친구는 bool 형식값 true가 나왔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는 bool 형식값 false가 나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 자,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등식, 아래에 있는 부등식 양쪽 공히 이 수식에는 지금 뭐 넘버라든가 템포라든가 하는 그런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좌항은 계산하면 무조건 3 나올 거고요. 언제 계산하든 우항은 계산하면 언제든지 5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는 이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제 저 부등식을 계산하든 항상 동일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true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야 같은 표현이 필요할 때는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왜냐면 지금 우리 while문 조건식 먼저 while문의 실행이 조건식 계산하고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온다면 내용물을 실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실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을 언제 계산하는지랑 무관하게 항상 그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도록 적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산했을 때 항상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으로 굳이 이런 걸 적지 않고 더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더 눈에 보기 쉬운 이 네 글자를 보통은 적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미리 한번 적어봤었죠. 그때도 우리가 어엿한 유효한 목표에 걸맞는 조건식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본다면 굳이 저런 복잡하지만 아무튼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올 만한 이런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좌항, 우항 수식들이, 작은 수식들이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튀어나오도록 지금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언급했던 계산하면 언제 계산하는지랑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딱 보면 수식을 읽으면 알 수 있을 법한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터럴리 하면은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잖아요. 리터럴리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요 글자에서 보이는 그 값이 나중에 계산했을 때 무조건 튀어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요거는 지금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인트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고, 얘는 지금 불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어요. 3.0 이렇게 세 글자를 적어놨다. 그러면 걔는 플롯 형식 리터럴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따옴표를 써서 str 리터럴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다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살펴보면 이제 우리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얘네가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그냥 숫자 1, 2, 3, 4, 5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뭐 템포, 배속, 걔는 플롯 형식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5 배속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라든가 라이프라든가 등등을 쓰고 싶을 때 인트 형식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 비록 그게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플롯 형식으로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따옴표로 구분해서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라든가 그런 글자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다루고 싶을 때 str 형식을 쓰시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다, 아니다, true 또는 false를 다루기 위해, 참거짓을 다루기 위해 불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 타입이라고 적었을 때 보라색으로 빛났잖아요. 이 타입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타입입니다. 인트 타입, 플롯 타입, str 타입, 불 타입, 타입까지 우리가 써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 형식은 뭐 하는 형식이냐? 그 우리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이썬 동네에서 다루기 위해 마련해둔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뭔 소리냐면 우리 지금 봐봐요. 예를 들어 타입한 다음에 3 같은 거 적으면 이거 3 계산한 결과값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3.0 하면 플롯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3 한 글자 하면 str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false 하면 불 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false는 false고 false의 형식은 불입니다. 여러분 2가지를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func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당히 아무 문장이나 적고 이렇게 함수 정의를 실행해 놨다면 우리가 func하고 엔터 치면 요 안에 지금 함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함수가 맞냐? 함수 형식이 맞냐 물어보면 우리한테 함수 형식 맞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프린트 함수라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이 맞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int 괄호 열고 닫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int 자체가 함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형식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이렇게 수식을 적고 이걸 계산하면 우리는 int 형식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한테 지금 int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은 거기 지금 int라는 형식이 들어있는 거니까 str 형식, 플롯 형식 등등을 다루기 위한 형식인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int라는 이름에는 int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뭔가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 덩어리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거기 지금 int 형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형식이 담겨 있습니다. int 형식이니까 int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봐봐요.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 이름을 적고 방금 전에 했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타입한 다음에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괄호 닫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얻어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은 그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셈이고 따라서 int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타입이라는 이름에도
뭔가 형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타입의 타입은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의 타입이 뭐냐 물어보면 얘는 타입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들어있는 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물어봤더니 타입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납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면 여러분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 수업 중반부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추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네 가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는 이 네 가지 말고도 꽤나 다양한 형식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특정 프로그래밍 목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타입이란 친구는 지금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초이스는 1 같은 게 1 같은 게 지금 적혀 있다 칩시다. 그렇긴 한데 저 할당문이 지금 내 주변에선 잘 안 보여요. 스크롤 한참 올라가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수식 초이스, 그러니까 저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자꾸 안 된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무슨 형식 값이 지금 들어있는 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아직 무슨 형식 값이 튀어나올지 잘 모르겠는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보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정답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긴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1 한글자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는 요 타입 괄호 닫고와 같은 표현을 보통은 민증을 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 초이스 6글자만 봐서는 이게 지금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오는지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할당문이 저기 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int the sem, int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뭐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이 요런 느낌의 수식을 적어둬서 초이스는 지금 int 나와야 되는데 왜 str이 들어있는 거지 하면서 그 여러분의 목표에 걸맞는 수식을 적기 위해 현재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실마리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민증을 까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거 배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 궁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입이라는 게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지? 하면 까보면 정답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오늘 실습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4-1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만 끌어서 연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당시에 하나의 주장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때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섞어가면서 예를 들면 초이스라든가 예를 들면 차라든가 등등 이름을 섞어가면서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둔다면 그 수식은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일종의 가능성을 부여를 한 거예요. 자, 3은 5보다 작다. n은 이름이 단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동등한 값이 튀어나와요. 왜냐? 리터럴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다라면 예를 들면 차가 5보다 작다라는 것과 같이 그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작은 수식들 사이에다가 이름을 껴두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계산하기 이전 타이밍에 미리 그 이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담아두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F5를 누를 때마다 예를 들면 초이스에 담겨 있는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중시하고 있는 이름이 들어가 그 초이스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부등식 같은 게 계산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수식을 여러분이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F5를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형님이라고 출력하고 어쩔 때는 출력하지 않을 수도 있게 F5를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하고 어쩔 때는 7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건 명백히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죠. 그죠?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숫자,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매번 다를 수도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다채로움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미리 짚어봤었고, 자, 요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 과제 설명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보면 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3이 5보다 작다는 리터럴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식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두 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3이 5보다 작다에 해당하는 부등식이 적혀 있지만 그 위에 지금 할당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넘버에 3을 담고 넘버가 5보다 작냐 물어보면 여기는 지금은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랑 동치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식 3 적은 거, 그 다음에 인풋 호출식으로 만든 커다란 수식 적은 거, 그 다음에 아직은 잘 모르겠는 어떤 수식을 적은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지만 그 위에 적혀 있는 할당문이 지금 서로 다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넘버에 뭔가를 담는다까지는 같지만 는 오른쪽, 각각의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고 동일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동일한 부등식을 계산하도록 구성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변수 개념, 변수가 뭐였죠? 여러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잖아요. 자, 일단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에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값 하나를 미리 이렇게 담아뒀다가 그 다음 문장 이후에 나중에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일단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기, 담아놨다 나중에 꺼내서 쓰기 등등 동등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랬죠, 변수 개념. 담아놨다가 꺼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왔어요. 지금 뭐 숫자 맞추기 게임 이따 만들 건데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금 넘버에 3을 담고 넘버가 5보다 작으면 답이 더 높아요를 의미하는 up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넘버가 5보다 크면 지금 답은 5인데 당신이 지금 고른 3은 답보다 작아요와 같이 down이라고 출력하고 답이 맞으면 정답입니다.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넘버란 변수를 그런 용도로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정작 넘버에다가는 지금 3을 담아놓고 저 내용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이품은 덩어리는 그 수식 넘버를 적어놓은 자리에, 이름 넘버를 적어놓은 자리에 그냥 그 리터럴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어놔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실행 흐름 관점에서 항상 up이라고만 출력하고 down이나 good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순차 실행 흐름상 처음에 3 담아놓고 다시 넘버는 뭐 딴 걸로 바꾸는 내용이 이 아래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수식 넘버는 항상 계산하면 333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럴 거면 6글자 적지 않고 그냥 333이라고 각각의 자리에 적어두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코드는 지금 새로운 변수 이름 넘버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할당문을 적어놓고 스타트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자, 는 3 이런 식으로 엔터까지 미리 쳐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3 한 글자를 각각의 넘버라고 이름 적을 법한 그런 각각의 자리에다 붙여넣기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을 거니까요. 근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요건 지금 일단 함수 호출식이죠.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요거 실행하면, 요거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엔터키 칠 때까지 적었던 글자들이 튀어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뽑아갖고 넘버에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할당문 2개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줬고 그 앞뒤를 이제 인트 괄호 열고 닫고로 묶기만 하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서 문장을 하나를 줄였다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얘를 이제 변수 개념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자, 이전 버전 보여드릴게요. 이 버전이랑
저 넘버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이 버전이 과연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요? 자, 봐봐요.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에 담는다.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5보다 작다면 up이라고 말한다. 등등등이 돼요. 그리고 아쉽지만 이 버전은 방금 전 버전과 동등하게 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받아서 업, 다운, 굿 셋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지금 이 수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수식은 계산하면 항상 3이 튀어나온다. 항상 5가 튀어나온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여기서 3이 나왔다고 여기서 3이 나온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함수 출식, 인풋 괄호를 계산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처음에 3하고 엔터를 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풋 호출식을 계산하면 또 사용자한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자가 3하고 엔터를 칠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5하고 엔터 쳤다? 그러면 5는 5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업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넘버엔 여전히 3이 담겨 있고. 그래서 총 4번을 물어볼 거고 사용자가 4번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전이랑은 약간 다르게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int 괄호 닫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동일하게 입력했다면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계산 결과값이 동등을 하다면 int 괄호 닫고로 묶은 조금 더 큰 수식도 항상 계산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인풋 호출식에 문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요 수식이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수식이라서 그래요. 자, 따라서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숫자 맞추기 게임같이 사용자한테 딱 한 번만 물어보고 그걸 이제 요래조래 분석해서 3가지 메시지들 중에 정확히 하나만 출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여러분은 요 인풋 괄호 닫고라는 수식을 미리 이품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계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입력받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문장들에서 계속 울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아마도 반필수적으로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넘버에 한번 담아두고 동일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쳤다 칩시다. 동일한 3을 한번 꺼내고 동일한 걸 또 꺼내고 동일한 걸 또 꺼내도록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름 넘버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새로 등장한 내용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복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고 자, 여기서 이제 임의의 값을 활용한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제3의 수식을 엿다가 적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일단 앞에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다가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 일단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문장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적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2주차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 할당문 적는 동안 여러분은 는 오른쪽에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계산 결과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얼마든지 리터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넘버에 담기는 값,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이번 게임에서 다루게 될 대상에 해당하는 값을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3 적어놨다면 up이라 말할 것이고 여러분이 5라고 적었다면 답 맞추는 거예요. 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함수 호출식,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으로 뭔가 복잡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적어둔다면 이제 이 게임에서 사용할 이번에 답을 맞춰볼 값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인풋 호출식 자체는 여러분이 적지만 그 계산 결과값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적고 엔터키를 치냐에 따라 물론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정하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수식 적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래머인 나도 지금 수식 적고 있는 나도 모르고 앞에서 지금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어떤 값을 임의의 값을 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위해 간단한 목표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는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우리도 모르고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 자, 여러분 지금 컨트롤 N 눌러서 적당히 .py 파일 하나 만들고 저랑 같이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요. 숫자 맞추기 게임 뭐 동네마다 룰이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9 이하 요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소가로 치면 초과 미만이고 등등 그겁니다. 그래서 1 이상 9 이하 1, 2, 3, 4, 5, 6, 7, 8, 9 범위 안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미리 계산해서 어딘가에 고이 모셔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사용자한테 숫자 입력하세요 물어봐서 숫자 하나 받아오고 이 둘을 비교할 겁니다. 비교 결과가 작거나 크면 저 사람한테 적절한 힌트가 될 메시지를 보여주고 만약에 둘이 같다라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보여주고 이 게임을 끝내면 돼요. 그래서 3번 동안 진행했는데도 답을 못 맞췄다라면 최종적으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만들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타임 우리 현실 시간과 관련한 우리가 직접 코드로 짜기 어려운 뭔가를 사용을 하기 위해 수입한 친구였죠. 그거랑 비슷한 랜덤이라는 뭔가를 도입을 해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을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드 실행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문장들 중에 하나를 같이 적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시도해 봅시다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따라오기만 했으니까 요거 잠깐 띄워두고 한 5분 정도 여러분이 직접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 타임 점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렸더니 이걸 갖고 쓸 수 있는 목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랜덤, 그러니까 임포트 랜덤 엔터 쳐두고 일단 F5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랜덤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여러분이 이 랜덤 뭔가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randint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괄호 열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끌고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살짝 나온 게 import random 하고 엔터 쳐두고 일단 다짜고짜 F5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꺼지라고 할 겁니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RANDOM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랜덤이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물들이 있어서 뭐 감마 베리에이트, 가우스 이게 정규 분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노말 베리에이트 등등이 있고 랜드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골라주시거나 여러분 직접 7글자 치셔도 되고 여기서 괄호를 열면 이제 우리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 2개를 아마 우리가 정해야 되나 봐요. 호출식 적을 때. 그래서 return random integer in range 대괄호 썼으니까 A 이상 B 이하 범위를 갖는 임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균등 분포를 갖는 숫자들을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9 하면 현재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몇몇 악성 게임들은 사행성 게임들은 일단 사용자 입력을 받고 사용자가 틀릴 만한 답을 그때 고르기 시작하는 그런 악질 게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전공법으로 일단 먼저 답을 골라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3번 물어보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석은 여러분 안 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 과제할 때는 미래의 나를 위해 미리 주석부터 적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느니 그냥 종이랑 펜을 꺼내고 본인 눈앞에 있는 A4 용지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아무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직접 달성할 순 없었지만 아무튼 저 랜덤이라는 친구 수입해 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1에서 9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현재 목표는 그걸 담아두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적절히 답은 하면서 할당문을 구성하고 엔터키를 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게임에서 다룰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를 미리 정해두는 셈이 돼요. 준비해두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에 걸쳐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수도 있는 반복 흐름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개 짚고 넘어갑시다 할 때 두 번째 거 해서 보통 이럴 때 쓰는 3단 콤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한번 여기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나 주석은 저만 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첫 반복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반복하는 게 목표예요. 앞으로 이제 3번 더 반복하면 된다. 저 사람 기회 3번 남았다를 의미하는 적절한 할당문을 적어두면 될 겁니다. 저 사람 목숨이 3개요. 답을 못 맞추면 사망하는 겁니다. 가 되도록 지금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주석으로 적어놓았던 3번 점점점 했던 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언제까지 반복을 수행할 것인지 정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while문을 쓸 것이고 while문의 조건식을 구성함으로써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라이프 처음에 3으로 스타트해서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가 0이다? 그럼 얄짤 없는 거예요. 이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나고 while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될 겁니다. 자, 여기가 3단 콤보의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 아래에다가 3 해서 다음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적어야 하는 건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의 입력 한번 받아서 결과 한번 확인했으니까 저 사람 라이프를 1 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최대 3번 반복할 수 있는 반복 실행 흐름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 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까먹을 테니까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미리 적어둡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출력하는 게 목표니까 프린트 호출식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인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저 사람 지금 3번 만에 못 맞춘 거니까 저 사람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내도록 마지막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while문의 다음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면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이 while문의 내용물, 이 반복 흐름의 진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 보시면 다시금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용자 입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니까 초이스로 갈게요. 초이스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인풋 호출식을 적을 건데 최종적으로 int 형식 값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int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안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한국말로 프롬프트까지 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초이스에 받게 되고 입력받은 값 지금 초이스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답에 들어있죠. 그걸 비교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췄는지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틀린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품은 3번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답보다 크다면 그럼 이제 그랑 어울리는 적절한 힌트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와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3번 복붙을 해서 클 때, 작을 때, 마지막으로 같을 때, 작을 때는 답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는는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성공 메시지니까 어떻게 알았지? 맞아용 같은 느낌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인 목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게임을 끝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면 일단은 일종의 판정을 내리는 분기 흐름을 완성한 셈이 됩니다. 판정을 내리고 만약에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부문 3개짜리 덩어리의 다음 문장인 라이프를 1 까고 그다음에 라이프가 남아있다면 다시금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등등등 반복 흐름에 의거해서 게임을 최대 3라운드 동안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부분만 남겨두고
전체 다 구성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자 봐봐요. 아직까지는 현재 이 버전은 처음에 라이프 3인체로 스타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답을 골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용자가 답이랑 같은 숫자를 골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랬지 맞아요? 이라고 출력하고 라이프를 1을 까고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또 물어보기 시작해요. 사용자는 이 필멸로 향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답을 3번 연거푸 적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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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라이프가 0이 돼서 패배 메시지 굴욕감을 맛보게 되는 느낌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한번 답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이 게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문장을 적는 건데 일단은 그 문장은 답을 맞췄을 때만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라이프를 1을 까내 뭐 반복을 하네 그런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즉시 이 게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린 지금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함수 정의 내용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도록 해주는 그런 문장을 갖다 지금 적어야 되는 겁니다. 실행하면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문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를 딱 달성하기 적합한 문장이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return,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느낌의 문장을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eturn하고 엔터 치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return문이라는 걸 적게 됩니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간단한 내용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매 수업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이 코드를 친다, 이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과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걸 우리가 앞에서 같이 진행할 때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에 지금 코드 적기 전에 확실히 여기는 이걸 적어야 되겠죠. 우리 이전에 이런 거 배웠고 여기 지금 이걸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죠와 같이 저랑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아마 내가 다음번에 이거랑 좀 다른 버전 만든다면 그때는 이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곁가지까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는 점 정도가 이 코드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래머들은 극단적인 경우 이제 소위 미니멀리스트 같은 느낌의 예술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복잡한 생각을 남들이 보기에 심지어 컴퓨터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코드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결과만 가지고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따라서 친다든가 하는 행위는 그렇게까지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우리 실습 진행하거나 과제 진행할 때 꼭 여러분이 혼자서 코드를 짜는 상황에서도 꼭 저거를 쳐야 돼와 같은 생각보다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뭘 쳐야 되지 등등등과 같이 내 머릿속에 흘러가는 그 중간중간의 생각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직접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쳤을 테니까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게임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게임 하고 괄호를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문장을 완성해서 실행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게임 한 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뭐 해볼까요? 5.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3.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이지선다에 걸린 거죠. 1.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인데 제가 지금 진 거예요. 승률 0%입니다. 자, Alt P하고 엔터 쳐서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5 하고 엔터 치면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해보자는 거지 지금. 7. 답보다 크다. 또 이지선다 걸렸어요. 9. 또 졌어요. 세 번째 판 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1. 뭐지? 2. 아까 전까지는 2가 답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튼 저 아마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몇 판 하면. 지금 저는 연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개발자인 본인조차도 승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게임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드 짜는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숫자 고르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금 답이 뭔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답이 뭔지가 알지만 저거를 3번 안에 지금 유효하게 높은 확률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저게 아마 승률이 저 지금 완전 운이 엄청 안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그렇긴 한데 대충 3번 골라서 10개 중에 맞추는 거니까 승률이 한 60% 정도, 66% 정도 나오면 정상인 거죠. 전 지금 0%지만.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연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랑 비슷한 전략으로 적용했을 때 뭐 첫 판부터 한 번에 이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역시나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시도해 봤었고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 함수 출식 계산 결과 값이 정확히 뭐가 튀어나오는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이 튀어나온 건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거냐는 지금 시점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저 친구는 완벽한 랜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완벽한 주사위는 아니기는 합니다. 일종의 규칙 내지는 패턴이 존재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 일종의 승부 조작 같은 걸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간단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주사위다라 생각하고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주사위 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뭐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막 뽑기 하고 그러잖아요. 옆자리 친구랑 같은 게임 하고 있는데 친구가 100번 뽑았는데 단 하나도 좋은 게 안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좋은 게 안 나왔을수록 내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그만큼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물론 그렇다고 막 1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결제하지 마시고 대충 그 정도 용도로 여러분이 이 랜덤이란 친구 한 다음에 점 찍고 인트 형식 값이 필요하다 랜드 인트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두고 우리는 지금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제3의 방법을 스킬을 습득했다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는 값 여러분 정하기 위해서 수식 중에 계산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 내가 지금 2배속을 원한다 그러면 리터럴 2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사용자만 아는 값을 여러분이 도입해서 쓰고 싶다면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살포시 적어두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그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결정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값이 필요하다. 임의의 값이 필요하다라면 인풋 랜덤 한 다음에 이 랜드 인트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방법들을 조합해 가면서 여러분이 우리 중간고사 본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도 자 프로젝트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퍼즐 게임 이런 거 딱 답이 결정돼 있고 사용자가 순서대로 눌러야지만 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깨는 GUI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그냥 주사위 열심히 굴려가면서 어쩔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질 수도 있는 일종의 순발력 같은 걸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피지컬 게임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막 복잡한 퍼즐 이런 거 막 뭐 심리 추리 게임 막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뭔가가 필요할 테니까 그걸 직관으로 푸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구경해 보면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도 살짝 한 차원 더 확장을 해놓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오늘 실습 초반에 살짝 나왔던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꽤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출처의 값들을 데이터들을 활용하도록 내 프로그램 전체를 좀 더 풍부하게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과제 넘버1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입부 내지는 티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저기 21분 지금 우리 26분이니까 과제 넘버1 소개를 하고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느낀 점만 적어가면서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과제 설명서 한번 봅시다. 어디다 놨니? 나 바탕화면에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파일 까시면 과제 넘버1 설명서 해가지고 .pdf 파일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py 파일 mk2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잘 다운로드 돼 있나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지금 PDF 파일이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과제 넘버 1 설명서입니다. 원래 여기 이제 우리 과목명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너비가 적당히 길어서 보기에 좋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과제 설명서를 5수업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과목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좀 첫 줄이 황량합니다. 아무튼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 연결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도입부예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while문과 if문 적음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내지는 분기 흐름을 도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실제로 해봤죠. 자, 이런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구경해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흐름이라고 말할 만한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뤄야 할 꽤 중요한 값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담아둔 값을 나중에 언제 사용하게 되는지를 구경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도 몇 번 구경해 봤죠. 그래서 지금 넘버에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라는 거가 어쩔 때는 필수적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담아놓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 변수라는 거 하나를 도입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경해 봤는데 물론 그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구경만 하고 느낀 점만 적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여러분의 새 목표에 맞는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py 파일을 채워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하냐?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거나 여기 지금 숫자 나와야 되는데 왜 str이 나오지 하면서 감지를 하거나 직접 이때는 반드시 숫자가 나오도록 등등등 계획하거나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해 둬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if문 while문 잘 적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수식 계산 결과값이 항상 내가 원하는 항상 내가 의도한 형식 값이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값이 나오기 직전에 적절한 값을 우리가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이전 타이밍에 미리 거기다가 뭔가를 담아두는 미리 계산을 수행하는 적절한 할당문을 실행하고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데이터 흐름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기한도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넉넉하게 잡아뒀으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지금 한번 경험을 해두시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해서 순서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homework 1 underscore base 어쩌고 .py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는 조금 느리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F2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죠. 뭐 이름 바꾸는 건 쉬우니까요. 요 homework 1 underscore 뒤에다가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날 만한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이 파일 이름을 바꿔둡시다. 제 목표는 우리 지금 같이 수업 듣고 있는 300여 명 친구들이 전부 다 다른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업로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채점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이름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열어봅시다. 뭐 여는 거 매번 소개하니까 지금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오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주석들 짠뜩 적혀있는 파일이 이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구경을 해볼게요. 구경해보고 자, 이전 최종 목표들 막 MK1, 2, 3 있었잖아요. 이번 과제 넘버 1도 여러분한테 목표를 3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하나는 지금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해서 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 하셔도 돼요. 일종의 경쟁 컨텐츠입니다. PVP 같은 거예요. 타임어택 컨텐츠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걸 여기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제 영상 보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고 그때 꼭 이 PDF 파일, .pdf 파일 같이 띄워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목표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 또는 사용자가 플레이해 볼 수 있을 법한 적절한 게임 2개를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숫자 야구 게임이고 대충 보니까 앞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도 이 숫자 야구 게임은 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야구 게임이 있고 이것만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기는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보물찾기 게임이라는 거 하나를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은 뭐 워낙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니까 이건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물찾기 게임 뭐 하는 거냐면 매 게임 시작할 때마다 미리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0,0부터 이제 여기가 16,0이 되는 거죠. 등등등 16,16까지 요 정사각형 영역 안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이걸 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물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시도할 때마다 2차원 좌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를 골랐다 칩시다. 그러면 요 내가 고른 점 주변 반지름 1.0 범위를 갖는 요 원 안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면 내가 지금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패배한 겁니다. 지금은 택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패배를 했다면,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고른 점이랑 보물이 묻혀 있는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재서 알려줍니다. 그럼 그 직선거리 나온 걸 토대로 다음번엔 좀 더 가까이 가볼까? 뭐 여기쯤에 찍어야지, 여기쯤에 찍어야지 해서 보물이 묻혀 있는 곳 주변 반지름이 1인 원 안쪽을 여러분이 좌표를 골라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10번 안에 저걸 못 찾으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의 보물찾기 게임을 마련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걸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듣는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목표 1은 여러분이 직접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서 개발자,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인터랙티브에서 저 각각 게임용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어가면서 각각의 게임 어떻게 내가 진행할 수 있나, 그래서 게임 자체가 나한테 무슨 데이터를 넘겨주나,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밀어 넣어야지 게임이 잘 진행되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이거 파일 이름 바꿔서 준비해 놨잖아요.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익숙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이거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자, 한번 같이 쳐봅시다.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ew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물어보니까 맥 쓰는 친구들도 여기서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이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new number baseball이랑 new treasure box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제가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얘네 둘은 일단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고 그 계산 결과값, 리턴 값을 어딘가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같이 쳐봅시다. G는 한 다음에 new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 하나를 골라서 보물찾기 게임 하고 싶다. 트레저 박스 골라서 그에 대한 함수 호출식 구성하고 이렇게 할당문 구성해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저는 일단 보물찾기 게임을 해볼게요.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할 거긴 하지만 G에는 지금 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G하고 괄호 열어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new treasure box 호출했더니 나한테 함수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새로운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호출해가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게임이기 때문에 괄호 열면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와 같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노란색으로 툴팁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몇 컴마 몇 해볼까요? 0,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맞추면 좋을 텐데 택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선거리는 12.94143246882932입니다 라고 플롯 형식 값을 우리한테 지금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친구 함수 호출식 계산했더니 리턴 값으로서 플롯 형식 값이 나한테 날라온 겁니다. 그럼 난 이걸 보고 이 정도 거리라고? 그러면 다음 점은 어디를 찍는 게 좋을까? 12.9 해보죠. 뭐 그냥 무지성으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면 7.828475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9를 이동했더니 지금 5.1 정도가 줄어든 셈이 됩니다. 그걸 토대로 다음엔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하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하면 5.59가 나왔어요. 그러면 3.56이 나왔고, 그러면 뭐 12,1.52가 나왔고, 더 멀어지겠죠, 그쵸? 7 정도 하면 드디어 지금 아무튼 10번 안에 열심히 때려 맞춰갖고 그 12,7에서는 직선거리가 1.5 정도 됐었고,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조금만 더 틀었더니 이제는 보물 근처에다 점을 찍은 게 맞아서 이제는 아까 전까지는 플롯 형식 값이 나왔지만 지금은 부울 형식 값이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울 형식 값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알고 게임은 지금 다른 수업에서는 요거를 제가 플레이를 했으니까 리믹스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네마다 규칙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지금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 구경하면 지금 제가 성장했던 1990년대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고 게임을 했구나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 테니까 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이 직접 함수 출식을 적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리터럴을 적으면서 이전에 나왔던 출력 결과들 토대로 이번에는 내가 함수 출식, 그러니까 이 함수 내용을 실행할 때 무슨 숫자들을 갖고 내용을 한 번 더 실행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게임용 함수가 나한테 무슨 데이터를 던져주나, 무슨 형식을 던져주나, 그 던져주는 값의 의미는 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숫자 알고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최대 2자리, 10진수 기준 최대 2자리까지의 인트 형식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자리 수는 몇 스트라이크냐가 나오고 1자리 수는 몇 볼이냐가 나와요. 그래서 0부터 30까지 사이에 인트 형식 값을 주거나 또는 true 또는 false를 주거나 할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진행하면 목표 1은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목표 2가 지금 점수에 반영되는 여러분이 꼭 완성하셔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직접 인터랙티브에다가 우리가 직접 함수 출식 적어가면서 뭐 중간중간 물론 3 더하기 5 같은 거 검산을 하기 위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프로그래머가 직접 게임을 진행했다면 목표 2는 그걸 사용자가,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해볼 수도 있도록 꾸미는 겁니다.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직접 함수 출식, 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뭐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X좌표를 입력하세요, Y좌표를 입력하세요 각각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고른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걸 어딘가에 담아둘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게임용 함수 밀어 넣어가면서 내용물을 실행하고 게임용 함수 출식에 대한 계산 결과값, 그 리턴 값을 뭐 이게 플롯 형식 값 나왔다 하면 지금 보물과의 거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사용자한테 공손하게 출력하고, true 또는 false가 나왔다라면 적절한 승리 또는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그때는 불 형식 값이 나왔다라는 건 이번 게임이 끝났다는 거니까 마지막 메시지만 출력하고 게임 함수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 되겠죠. 숫자하고 게임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11 같은 게 12일 같은 게 튀어나왔다라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라고 풀어갖고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입력할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숫자 3개를 받으면 됩니다. 숫자하고 게임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게임용 함수에 밀어 넣는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가져와서 전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게임용 함수 호출해 갖고 나온 리턴 값을 분석해서 다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과정, 그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게 요 두 번째 목표의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내가 정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용 함수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리가 출력하는 내용 보면서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원볼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4, 5, 6 해보지 뭐 하면서 1, 8, 9 하면 답이 되려나? 와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무슨 숫자로 게임을 진행할 거냐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표도 이건 비슷했어요. 그때도 우리는 리턴 값 튀어나온 거 보고 반응 나온 거 보고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다음번에는 뭐 집어넣어서 호출할까요? 하다가 결국 다 맞췄던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숫자를 사용할 거냐를 프로그래머가 또는 여기서는 사용자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게끔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바로 그 작업을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지금 리턴 값이 이거니까 다음번 호출식엔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 덩어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공지능, 일종의 솔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한번 같이 구경해 봅시다. 여러분은 함수 솔브에 대한 함수 정의를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예요. 그렇긴 한데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코드 구경해 보시면 지금 일단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new treasure box, new baseball 어디 갔냐? new baseball이라는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는데 얘네 둘은 1도 안 보셔도 됩니다. 과제 목표 1, 목표 2, 목표 3, 셋 다 요 new number baseball, new treasure box 함수 정의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과제 설명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작업을 예쁘게 수행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new treasure box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표 2 해보시라고 여기다가 지금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미리 적어놨고요. 여기다가 적절하게 내용물 채워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의 .py 파일 F5 눌러서 실행하고 게임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아닌 제가 게임 한 판 해볼 수 있으면 목표 2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목표 2에서도 여러분은 게임 2개 다 서비스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지금 숫자 7 게임 시켜보고 싶다 사용자한테.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 3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접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코드 덩어리를 만들 때 무슨 게임용 솔버를 만들 거냐를 여기다가 수식 1을 정리하, 0을 정리하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는 보물상자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도록 리턴 한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뒤에다가 리터럴 1을 적어놓고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숫자 7 게임 도전하고 싶다면 얘를 0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걔만 하면 끝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보물찾기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미리 적어놨어요. 지금 좀 주석이 길긴 한데 쉽게 본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이고 주석 너무 길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기서도 G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게임용 함수를 호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 안에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이 버전은 지금 보물찾기 게임을 플레이하긴 하는데 항상 0,0의 0,0 주변에 보물이 있었으면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매번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그 결과값을 RET라는 이름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면 그 리턴 값의 형식이 불 형식이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0 주변에 없다라면 처음 10번 동안은 플롯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항상 0,0을 찍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플롯 형식 값이 나옵니다. 아무튼 걔는 불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0,0, 0,0 총 10번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false가 뜰 겁니다. 아니면 한 방에 맞춰서 true가 뜨던가요. 그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solve의 목표는 그렇게 true 또는 false가 나올 때까지 아무튼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용물 실행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는 인공지능이긴 한데 항상 0,0을 찍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 실행 중이잖아요. 여기서 solve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solve 10만 판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solve라는 함수를 함수 정의 적어놓은 solve라는 친구를 총 10만 번 실행할 거예요.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승률이 몇 % 나오나 10만 판 돌리는데 몇 초 정도 걸리나를 재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0,0 무지성으로 고르는 친구는 승률이 0.317%가 나와요. 100판 하면 0.3판 이기는 겁니다. 이기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꽤 안정적인 확률로
약 0.3%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대충 0.38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막 뭐 1000줄 이렇게 짜서 솔브, 그러니까 보물찾기 게임용 솔브를 만들어서 딱 F5 눌러갖고 솔브 10만 판 했는데 이거보다 오래 걸리고 이거보다 승률이 낮으면 진짜 0,0 무지성으로 찍는 것보다 더 못한 걸 만든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레퍼런스로서 이게 일종의 최하점 같은 느낌으로 두고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좀 우리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아, 좋아요. 자, 요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몇 번째 줄이냐면 282번째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드 작성하는 창 보시면 지금 요 커서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자리에 있다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대충 282번째 줄 가보시면 지금 요 인공지능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적어놓은 함수 출식, G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함수 출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살짝만 개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1,1로 바꾸고 다시 한번 F5를 누르고 솔브 10만 판을 한번 해보세요. F5 눌러보고 다시 한번 솔브 10만 판 해볼게요. 그러면 무려 승률이 1%대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지금 승률이 4배가 된 거예요. 자, 왜 4배가 되는지는 집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당연히 4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반지름이 1인 1을 다루고 있잖아요. 0,0을 고른다는 건 그 반지름이 1인 1의 4분의 1만큼 영역에 보물이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1,1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인 1만큼의 넓이 안에 아까의 4배죠. 그 원 안에 보물이 있다면 승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영역은 0,0부터 16,16이니까 16 곱하기 16만큼의 네모 사이에서 우리는 점 하나를 찾는 거고 그 점이 1,1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안에 찍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 비율이 지금 수식 막 파이 꺼내진 않을게요. 그게 1.2% 정도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보다는 잘 나오도록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걸린 시간 아까랑 비슷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게 목표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이게 데이터 잊기가 목표란 말이에요. 일단 목표 1번, 2번에서 여러분 데이터 미리 담아뒀다가 꺼내서 쓴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목표 1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머리로 하고 목표 2에서는 아마 중간중간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목표 3에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이전에 1, 2, 3, 이번에 4, 5, 6, 다음엔 7, 8, 9에겠구만과 같이 그 머릿속으로 다음 답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기억해 두었다가 꺼냈었다가 했던 그 모든 데이터들까지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 코드로 담았다 꺼냈다 할 수 있도록 좀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다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니까 과제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이렇게 돼 있고 평가도 대충 잘 내시면 제가 게임 한 판 할 수 있으면 그 목표 2번 만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설명이 끝나요. 그리고 4주차 내용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